부산 지역 8개 시민단체들이 부산 현안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들도 각종 행사를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이틀 연속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건설 공사장과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기 대선을 맞아 부산 지역 8개 시민단체들이 부산 현안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역민의 삶과 국민경제와 밀접한 정책들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주장합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공동 발의했음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며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민주당에서 발의한 북구강로 구축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수건 과제였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이 우리 최근에 민주당에서 제기한 북구강로 개척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고 북구강로도 개척하는 이 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두 법안은 부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부울경을 포함한 남북권 전체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맞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던 부산의 현안 과제를 다시 힘있게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글로벌 허브 도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후보자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번에 후보자들이 반드시 연구하고 계산해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조기 대선이 열리기 전이라도 새 법안을 연계해 국회에서 동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6월 대선 전까지 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부산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란 각오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들도 각종 행사를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미 계획이 마무리된 행사도 있어 일부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영구는 5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수영구민 수업 대회를 6월 중순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5월 29일과 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 진행 등 선거 업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5월 31일이었는데요. 이제 요날 선거 업무와 맞물리면서 선거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6월 14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남구도 4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5.6도 사랑 걷기 대회와 5월 24일로 예정된 UN 남구 청소년 축제를 연기했습니다. 지자체들도 선거일 전 60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사업 설명회나 직능단체 모임, 경로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기에 열어야 하거나 전통축제 등은 개최 가능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다양한 행사가 계획돼 있는 만큼 일부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4일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부산시청에서 개최한 뒤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지사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1극 체제로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격차 확대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개 시도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 2년 동안 60여 개 협력 사업과 3대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초광역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논의된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건설과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 21개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이틀 연속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계속되는 땅꺼짐에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앞 도로입니다. 행인들이 지나고 1, 2분 뒤 오토바이 한 대가 통과하는 순간 도로가 아래로 꺼져버립니다. 14일 오전 7시쯤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지. 여기 전진이 봐보 있어요. 이러 건물로 넘어진다고 생각해봐. 안 그러면 뭐 차나 지나가다 차나 내려앉아봐봐. 버스도 많이 다니는데. 땅꺼짐 크기는 지름 3m, 깊이 2m로 사상구에 따르면 굴착 과정에서 도로가 함몰된 것으로 일반적인 땅꺼짐과는 발생 원인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현장 설명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파일이 막아져갖고 파일이 지지하고 있다 아닙니까? 대행차가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수대가 문한데 이런 게 아니니까. 하지만 지난해 9월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고 하루 전인 13일에도 200m 거리에서 지름 5m, 깊이 5m 크기로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선 3년간 14차례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은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꺼짐이 발생한 곳 바로 옆 전신주입니다. 전신주가 아래로 내려앉았고 전기시설은 파손됐습니다. 땅꺼짐 사고 하루 전 새벽 2시 40분쯤 전신주에서 스파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 상인은 최근 들어 전신주가 계속해서 내려앉았고 그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다 찌러지잖아, 그죠? 네. 또 이러다 보면 전기 감전도 지금 이러다 보면 전기 감전 될 수도 있잖아요. 비가 오고 이러면 지금 눈으로 보기도 그렇고 지금 약 1m 정도 내려앉았어요. 지금 치마가 되고 있다는 얘기. 또 싱크홀이 언제 날지 모르겠다는 항상 불안한 마음. 뿐만 아니라 땅이 갈라지고 꺼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겁이 나죠. 혹시나 우릴까 했는데 역시나가 꺼져버리니까 엄청 겁이 납니다. 이 바닥도 지금 평평했는데 가운데 꺼진 거고 자기네들이 임시적으로 아스팔트 쳤지만 불안하죠. 사상구는 한 개 차선을 막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땅꺼짐으로 내년 말로 예정된 사상 하단선 개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건설공사장과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며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살수시설 등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서 골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한 업체입니다. 골재를 파쇄하고 선별하는 과정 내내 주변 일대가 온통 먼지로 뿌였습니다. 작업 내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지만 물을 뿌리는 살수시설은커녕 방진 덮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또 다른 업체. 수송 차량인 덤프트럭이 지날 때마다 먼지 바람을 일으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27곳을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수사 결과 총 27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적발 업체들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8곳, 수송 차량 세련 및 생면살수 등 이들 업체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명령 이행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건설 공사장과 건설 폐기물 처리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150곳을 기획 수사한 결과입니다. 특히 골재 생산업체의 경우 도심 외곽 지역 주변에 주택이 없는 점을 이용해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의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대기오염을 일으키며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남구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다양한 관광 자원을 참신한 시각으로 전달할 관광 SNS 학생 리포터 5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남구 관광지에 대한 생생한 체험기를 SNS 채널 부산엔 남구를 통해 전달합니다. 또 SNS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관광 정보를 창의적으로 홍보하는 역할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 광안리 해변에서 굵직한 스포츠 축제가 연이어 펼쳐집니다. 이른바 수영구형 스포츠 투어리즘의 시험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수영구는 최근 한국 비치발리볼 연맹과 2025 광안리 국제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제배구연맹이 승인한 세계대회로 정부의 지자체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성사됐습니다. 대회는 오는 8월 14일부터 나흘간 광안리 해변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요즘 광안리가 젊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데 저희 수영구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살리면서 지역만의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스포츠 행사가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광안리가 보는 바다에서 즐기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수영구의 올해 핵심 사업인 수영구형 스포츠 투어리즘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 관람과 관광 자원, 문화 콘텐츠를 묶어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구상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SUP 체험을 즐기고 주변 맛집과 카페를 방문하는 등 스포츠를 매개로 지역 경제까지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수영구형 스포츠 투어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13일과 14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부산 국제 장대 높이뛰기 대회가 열립니다. 해변에서 펼쳐지는 장대 높이뛰기 대회는 부산이 유일합니다. 9월에는 올해 처음으로 스케이트보드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9월 전국 대회와 함께 2달간 광안리 섭 구역 옆에 스케이트보드 체험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광안리를 대표하는 섭 대회도 오는 6월 부산 시장배를 시작으로 9월 전국 대학교 대항전과 어린이 꿈나무 대회까지 연이어 펼쳐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4번이나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으로 겨우 공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접근도로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는데요. 2번 유찰 끝에 공사비를 올렸지만 3번째 입찰에도 참여업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신공항 접근도로는 강서구 송정동과 공항을 연결하는 9.3km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자 선정 입찰에 나섰지만 입찰에 응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책정된 예산은 5,583억 원. 터널과 교량을 동시에 건설해야 하는 고난도 공사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공사비인데다 공사기간 6년 2개월 역시 너무 짧다는 게 업계 반응입니다. 곧바로 2차 입찰이 시작됐지만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차 입찰 역시 유찰.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 경쟁 구도를 만들어 그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게 규정이지만 한 곳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 공사비 160억 원을 증액해 다시 입찰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마감된 3차 입찰에도 참여 업체는 없었습니다. 업계는 50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부지조선공사의 경우 4차 유찰 끝에 유일하게 참여해온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접근도로 사업은 한 곳도 입찰에 나서지 않고 있어 수의계약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9년 개항을 위한 빠듯한 공사들이 시작부터 계속해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잇는 해안산책로가 태풍 피해로 폐쇄된 지 5년 만에 다시 개방됩니다. 피해 복구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 송도 해안 산책로가 폐쇄된 건 지난 2020년 5월입니다. 산책로 일부 구간에 낙석이 발생해 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9월엔 2개의 태풍이 연이어 상륙해 산책로 대부분이 훼손됐습니다. 해안 산책로가 폐쇄되면서 갈매길을 찾은 방문객들은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지 벌써 5년째. 이를 모른 채 찾은 방문객들은 아쉬움에 발길을 돌립니다. 임낭 해수욕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걷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가 지금 4-1 구간인가 여기거든요. 근데 왔는데 여기가 막혀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걸어가면은 또 이렇게 가지니까요. 개통이 지연된 이유는 보상 때문입니다. 산책로 일부가 개인 사유지에 조성된 데다 소유주가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5월에 그 해안 산책로 부지 중에 일부 사유지 토지 소유주가 공사를 위한 토지 사용을 좀 반대하고 그리고 토지 보상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 소유주와 그 협의를 진행했고 그래서 2023년 11월에 토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서구는 지난해 6월 사업 설계를 마치고 8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서야 구조물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관 조명과 CCTV 그리고 방송 설비 등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구는 12일부터 임시 개방에 들어갑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전 설비가 완료되는 10월부터는 상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해안 산책로 정비 사업엔 토지 보상비 40억 원을 비롯해 모두 6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경남 두 시도 행정통합의 밑그림을 그릴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활동 방향을 공개했는데요. 상공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 30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는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란 위기에 처한 미래를 밝히기 위해 두 도시가 내놓은 해법입니다. 부산 인구 327만 명, 경남 인구 323만 명, 두 시도를 합치면 650만 명. 지역 내 총 생산은 113조 원과 126조 원을 합쳐 240조 원으로 수도권에 이은 거대 도시의 탄생입니다. 차제에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통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의 발전축을 형성함으로써 부산 경남은 물론이고 남북권 발전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본격화됐고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행정통합 방식에 대해 구조 논의 과정에 시민 설득 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이후 부산과 경남 각 4개 권역에서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를 열고 6월 말 부산 경남 시도민 총 2,0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1차 인지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하반기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 의견 수렴 이후 또 한 차례 권역별 토론회와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연말 최종 권고안을 양 시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런 소모적인 것을 줄이고 좀 더 생산적으로 가자는 것이 행정통합이기 때문에 행정통합은 하나의 광역 지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 한 집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이 좀 더 안정화되고 좀 더 큰 차원으로
더 발전된다는 차원에서는 더 발전적으로 나아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 획기적인 자율성을 가진 분권 특례를 대폭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강력 지방정부 구성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의회와 경남도 의회도 행정통합특별위원회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상구 오랜 수건이던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지 개발이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내년 3월 한일시멘트가 떠난 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48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978년 세워진 한일시멘트 부산 공장은 인근에 부산도서관이 들어서고 재개발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등의 민원이 빗발쳤고 이전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공장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최근 부산시는 이 사업을 공공기여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공공기여 협상은 사업자가 건물을 짓기 위해 용도 변경 또는 건축 규제 혜택을 받고 그에 따른 이익으로 공공시설물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지난달 부산시에 최종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16,000제곱미터 부지에 486세대 공동주택 3개 동을 짓고 172억 원을 들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과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사업자와 공공기여에 대한 본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한일시멘트 부지 개발 사업은 부산 6번째 공공기여 협상 대상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서 해운대구 한진-CY 부지와 기장군 한국유리부지, 사하구 한진중공업 부지 등이 공공기여 협상으로 추진됐지만 건설 경기 부진으로 착공이 미뤄지는 등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부지 사업이 얼만큼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